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9명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모든 공공시설 운영이 오늘부터 2주간 중단됩니다. 사실상 생활 방역을 포기한 건데 일각에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90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에서 가장 큰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의 모자와 신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쿠팡 측은 초강력 방역을 하는 만큼 믿고 써도 된다는 뒤늦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에 참석할 때 차비조차 종종 받지 못했다는 미국 위안부 단체 대표의 증언을 MBN이 확보했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미국의 경고와 홍콩 시민 반발에도 홍콩 보안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신규 확진자도 어제 0시 기준 79명이나 나온 건데요. 정부는 앞으로 2주를 고비로 보고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생활 방역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고 다음 달 14일까지 공공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7일 동안 수도권에 한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어제 1일 신규 확진자가 79명으로 늘어나자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내 연설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한시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연쇄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환자가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주관 행사도 취소합니다. 연수원과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입니다. 유흥시설, 학원, PC방, 노래방은 이용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수도권 내 외출 모임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운영 자제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학원과 PC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렸다라고. 14일까지도 추가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23일 만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경기도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폐쇄 명령인데 직원들의 신발과 모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지침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0시 기준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96명으로 전날보다 27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39명, 경기도 38명, 서울 19명으로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사 대상자 4,1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3,500여 명이 검사를 마쳤는데 결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더 늘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시설 폐쇄 조치입니다.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서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기도 했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 직원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장시간 지연돼서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물류센터 내부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착용하는 모자와 신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방환모와 작업 신발을 돌려 썼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방역지침 위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생활방역 수칙의 사각지대에서 아마도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전국 1,400여 곳의 물류창고와 택배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물류센터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부천에 이어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 물류센터 직원과 PC방에 같이 간 직원인데 이 500여 명이 근무한 고양 물류센터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대 사무직 남성 직원이 사흘 전 고열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고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직원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와 PC방을 함께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쿠팡 측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고양 물류센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나갔어요. 출근을 아예 안 했죠. 온 사람 내보내고. 고양 물류센터는 부천과 마찬가지로 허브 역할을 하는 대형 물류센터라 추가 확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근무 인원은 아직 파악조차 안 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500명 정도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마다 인원 다르고 단기직도 매일 나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쉽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고양시는 물류센터 내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직원 전수검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이뿐 아니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전파가 인근 콜센터로 번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근무자 중 2명이 투잡으로 각각 인천과 부천의 콜센터에서도 근무했는데 이 중 한 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콜센터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뒤 이틀간 콜센터로 출근한 40대 여성 확진자가 전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동료 여성은 26일 검체 검사를 받은 뒤에 콜센터로 복귀했습니다. 쿠팡에서 직접 접촉자로 저희가 분류한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분은 아니었고요. 권고를 드렸지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일터로 좀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부천의 한 콜센터 직원도 지난 주말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20대 남성 확진자는 지난 25일 출근한 뒤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다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8배인 1,600여 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확진자와 인접해 근무한 500여 명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콜센터 측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서울 충정로에 있는 KB생명보험 전화 영업점에서 직원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KB생명보험 전화 영업점이 입점해 있는 서울 중림동의 한 건물입니다.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이 건물 7층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생명보험 콜센터에서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이 건물 7층은 현재 폐쇄됐고 추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들은 보험 대리점에서 전화 영업을 하는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근무자들은 100명 남짓입니다. 어제 여기 26일 밤에 났으니까. 사태가 커지자 KB생명보험 측은 해당 영업점을 2주 동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업점의 근무자들은 본사나 다른 지점과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전화 영업을 하는 공간 특성상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서울에서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800여 개 학교에서 등교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순차 등교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확산으로 서울에서 학생이 감염된 첫 사례입니다. 학교 내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3 학생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의 한 학교는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월요일에 학교 오면 된다고 해서 오늘이랑 내일 온라인 하는데 책이 학교에서 하는 거. 지역 감염이 늘면서 서울에서만 117개, 전국 838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습니다. 등교 일정이 변경된 지역의 맞벌이 학부모들은 난감합니다.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원래는 3월 말 정도까지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주춤할 거라고도 생각은 누구나 예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회사에는 3개월 정도 휴직을. 방역 당국은 일단 순차 등교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이 정도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또 지자체 내에서도 시군구별로 해당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상황이 좀 더 엄중한 지역은 좀 더 유연하게. 실제로 지난 27일 2차 등교 수업 출석률은 90.4%로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이 25만 명에 달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열흘 가까이 두문불출했던 윤미향 당선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후 모습을 감춘 윤미향 당선인이 열 하루 만에 잔행을 멈추고 입장을 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껏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은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최근 몇 년째 회계장부를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성 쉼터 매입과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답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기한 배후설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독자적으로.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정의연의 요청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받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명부가 우리는 선정했다.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그런 어떤 그쪽에 지지자의 표가 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사전에 알려줬죠. 윤 당선인이 검찰 수사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정면 돌파할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전제로 조건부로 사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국제활동을 함께해온 위안부 단체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 행사에서의 차별 대우는 물론 이 수요 집회 참석 당시 차비조차 종종 받지 못한 사실을 이용수 할머니가 과거부터 토로해 왔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LA에서 위안부 운동을 펼쳐온 김현정 대표는 1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통역을 맡으며 지금껏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어떤 역할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말씀을 해주셨고, 김 대표는 이 할머니가 생생한 증언으로 국제사회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해왔지만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이용수 할머니도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정대협에서 모시고 있는 할머니만 이렇게 무대에 내세워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 심지어 30년 가까이 이어온 수요 집회에 참석할 때조차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에서 KTX 타고 택시 타고 가시는데 차비를 챙겨드리는 것도 사실 그렇게 자주 드린 게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앞서 윤미향 당선인은 인터뷰와 서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에 휩싸인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결핵 검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할머니들의 식사비로 써야 할 국고 보조금도 직원들의 급식비로 쓰는 등 회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과 3일까지 경기 광주시가 실시한 나눔의 집 시설 지도 및 점검 결과 보고서입니다. 입소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매년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 진단을 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에 대한 결핵 검진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들의 주 부식비로 써야 할 국고 보조금을 직원들의 급식비로 썼고 후원금도 후원자에게 사용 내역을 알리지 않고 사용 결과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보조금과 후원금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점검사항 63개 중 무려 25개 항목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나눔의 집은 31일까지 광주시 측에 조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처분은 지금 1단계 처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제출을.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연을 팔아 입속을 챙긴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운영 부실과 관련해 나눔의 집 내부 고발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던 경찰은 나눔의 집 관련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 남성이 동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폭행한 건데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의 시선이 골목을 향하더니 이후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도 같은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고 들것에 누운 또 다른 남성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폭행당한 남성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한 장면입니다. 이게 뻘떡인데 반바지 입었나? 얼굴이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 남성과는 대리기사 일을 함께하며 알고 지내던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폭행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주택에서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목보일러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외곽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이곳 주택 앞마당에 있는 간이 황토방에서 강원 홍천소방서 소방관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로 들어가는 철문이 굳게 닫힌 채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전인 그제 다른 동료 6명과 함께 이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숨진 2명은 간밤에 황토방에서 잠들다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6명은 바로 옆 주택에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황토방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무 타는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목보일러 쓰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소방관들에 대한 부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지역 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코로나19는 고용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 근로자 숫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명이 줄었는데요. 지난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악인데 이 문제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전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20대 안모 씨는 취업을 미뤘습니다. 취업이 조금 힘들어서 겸사겸사 개인 역량을 늘리려고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학원마저도 같이 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인 이상 사업체의 신규 채용은 지난해 4월보다 11만 명 줄었습니다. 새로 뽑을 여력이 없는 탓입니다. 하루에 최근에 한 140억, 190억 정도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일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최소 36만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임시 일용직은 14만 명,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직은 13만 명 감소했습니다. 종사자 수 감소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16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발 고용 한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62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논란에 휩싸였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51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임명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10억 원가량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보유했고 배우자는 또 다른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에 내정된 한정우 춘추관장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등 2채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최근 집 한 채를 팔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데 3년 전보다 19억 원인들은 51억 7,8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 소송 끝에 지난 2월 복직했는데 현재 사표를 내고 수리 절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제 오후 막을 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홍콩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홍콩 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의장석을 향해 썩은 화초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최대 화두였던 홍콩 국가보안법이 어제 오후 99%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2,886명의 대표 가운데 2,87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단 한 표에 불과했습니다. 全国人大刚通过的有关维护国家安全的决定也表明要使一国两制行稳致远，维护香港长期繁荣稳定。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하고 국가 분열과 테러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내에선 이 법이 단순 시위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any freedom and any freedom of speech, nothing. And we have no hope in Hong Kong. 홍콩 보안법과는 별개로 홍콩 의회에서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민주 진영의 의원이 의장석을 향해 썩은 화초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도 홍콩 도심에서는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홍콩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면서 지난해 시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장 중국과 관련된 별도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홍콩의 특별지휘를 박탈하는 초강경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중국에 대해 미국이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느냐는 겁니다. 중국으로서 가장 타격이 큰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휘 박탈입니다. 하루 전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홍콩 인권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된 경제통상특별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을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와 기업, 금융기관의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중국인 대학원생 등 3,000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香港は我が国にとって緊密な経済関係と人的交流を有する極めて重要なパートナーであり、一国二制度の下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도 중국의 결정이 일국 양제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일국 양제의 위선적 성격이 드러났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를 이용한 영수증과 마스크를 교환해주는 캠페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본부는 주민들이 인근 상가에서 3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발행일로부터 5일 안에 가져오면 마스크와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이벤트에 16,000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 14억 원 규모의 영수증과 마스크 3만 1,000여 장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치료하느라 의료 현장은 한시가 급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 섬과 외딴 지역으로 이것이 도움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날개를 펼치니 마치 한 마리의 새 같아 보이는 이 드론. 소중히 알을 품듯 몸체 밑에 둥그런 공간에 의료품이나 표본을 넣은 뒤 실험실과 병원을 오가게 됩니다. 영국의 한 기업에서 1년 반을 꼬박 투자해 개발한 이 운송용 드론은 최대 20kg까지 싣고 시간당 10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요.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대면 접촉도 줄일 수 있어서 요즘 같은 때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네요. 요즘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참 많은데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마저 공장 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타이어가 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공장을 폐쇄하려 하자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직원들이 시위를 벌인 겁니다. 올해 말 공장이 문을 닫으면 무려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데요. 노동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네요. 쇼핑몰 어딘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말인 듯 강아지인 듯 요즘 쇼핑객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이 친구 한번 만나보시죠. 태국의 한 백화점. 이곳에는 매장 위치를 안내하거나 체온을 재주는 등 다양한 로봇이 배치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녀석. 손소독제를 얹고 네 발로 다그닥다그닥 백화점을 누빕니다. 방문자가 많아 코로나19의 전염 가능성이 높은 이곳에서 손소독제를 내미는 로봇의 존재는 반갑기만 한데요. 안전한 쇼핑도 도와주고 개인 위생의 중요성도 알려줄 수 있겠네요. 이제는 계절이 완전히 여름으로 들어섰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27도가 예상되고요. 대전은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이 어울리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선선합니다.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제주에서만 비구름이 살짝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서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위성경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경기와 충남 서해안, 강원 산지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안개된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요. 동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단 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다 보니 낮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공기질 깨끗하겠지만 충북과 광주, 부산과 울산에서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서울은 15.4도, 춘천 13도, 대전은 16.7도, 창원 18.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춘천 27도, 강릉 24도, 대전과 전주 28도, 광주와 대구 29도, 안동은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가 올 텐데요. 화요일은 수도권에서도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